그런데 말입니다. 하강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다이버들조차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시 감압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라올 땐 천천히 5m 감압 정지. 이건 무슨 공식처럼 외우면서도 물속으로 내려갈 땐 도전정신이나 용기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올라오는 게 문제다. 다이버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올라올 일도 없겠죠. 숙련된 다이버들은 수중 환경에 이미 신체가 적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이빙에 적합한 신체 기능을 타고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초심자들이 처할 수 있는 이상 징후나 돌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뭔지 같은 경험을 공유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겠죠. 사람은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신체 기관도 다르게 생겼고 각 기관의 기능과 외부 환경에 대한 생체 반응도 전부 다릅니다. 우리 몸엔 기압의 변화에 민감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폐포, 위, 중위 또는 충치로 구멍이 난 치아 또는 충치 치료는 했지만 충전재가 느슨해져 미세한 틈이 생겼을 경우처럼 어딘가 빈 공간이 존재하는 부위는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비동도 그런 부위 중 하나입니다. 부비동은 두개골 내부 코 주위에 걸쳐있는 빈 공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코격골이라고 하죠. 위치와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른데요. 종류는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상악동 총 4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각각 이마골, 벌집골, 나비골, 미터골이라고 합니다. 부비동 내벽은 점막으로 덮여있고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콧물이 되어 노폐물을 배출시키죠. 한 개의 통로이기도 하고 두개골과 뇌의 무게를 지탱하거나 눈과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에어백 역할도 합니다. 부비동염을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죠. 축농증은 증상의 치중한 개념이고 부비동염은 원인에 주목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농성 분비물이 비강의 순환 통로를 막거나 공간 일부를 장악하는데요. 특히 전두동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 미간과 눈썹 주위에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전두동염으로 인한 통증은 대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고통을 수반합니다. 비행기가 고고도 비행을 마치고 고도를 낮출 때, 다이빙에서도 상승이 아니라 하강할 때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전두동염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되면 식은땀이 흐르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통증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라면 패닉을 느끼기에 충분하죠. 각막을 가르고 눈깔 밖으로 에일리언이 튀어나올 듯한 말도 못할 고통이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고도가 낮아지고 기압이 높아지는 과정이 지속되니까 랜딩할 때까지 통증은 잦아질 기색도 없죠. 승무원도 랜딩 준비하려 자리를 잡은 상태라 돌아다니지도 않을 테고 설사 진통제를 달라고 해서 복용한다고 해도 약효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별 도움도 안 됩니다. 이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병증이기도 한데요. 급격한 기압 상승에 노출될 때만 일시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평상시엔 증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증상일 뿐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급격한 기압 상승에 노출될 경우 이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만약 자신의 병증을 알고 미리 진통제를 챙겨 먹는다면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잦고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면 단순한 염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진찰도 받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